6월 18일 장 마감 시황 발표하였습니다. 코스피는 2,700선 마감했고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개인은 3,500억 정도 매도, 외국인은 6,300억 정도 매수, 기관은 2,200억 정도 매도했습니다. 코스닥은 858선 마감했고 보합 마감했습니다. 개인은 288억 정도 매수, 외국인은 155억 정도 매도, 기관은 23억 정도 매도했습니다. 나스닥은 17,800선 마감했고요.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S&P 500은 5,473 마감했고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1,382원 마감했고요. 원 엔화 환율은 875원 마감했습니다. WTI 유가는 79불 마감했고 휘발유는 1,648원 마감했습니다. 구리 가격은 9,536불 마감했고 전일 대비 0.82% 하락 마감했습니다. 천연가스는 2.79불 마감했고 전일 대비 3.23% 하락 마감했습니다. 국제금 같은 경우 2,329불 마감했고 국내금은 10만 3천원 선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9,200만 원 선 마감했습니다. 이제 이슈적으로 보시면 과장 섞어 현비디아다. 동반 사상 최고가 기아 현대차 기대감 쑥. 현대차가 어제 인도 IPO 기대감으로 크게 올랐었는데요. 오늘도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약간 과장을 섞어서 또 많이 오른다고 또 엔비디아를 붙인 것 같습니다. 현비디아다라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와 봤고요. 오늘 이제 양대 산맥인 자동차주의 현대차와 기아 주가가 이제 사상 최고치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현대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증권사들은 어떻게 보는지 가져왔는데요. 키움증권에서는 현대차 인도 법인 IPO가 현대차 기업의 가치 제고로 이어질 것이다. 과거에 마루티 스즈키라는 회사가 2003년 IPO를 했었는데 지난 20년간 스즈키 본사의 기업 가치 제고에 기여해온 사례를 참고하면 아주 호재이다 라는 내용이었고요. 또 다올투자증권은 미국 시장 점유율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미국 시장 점유율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며 현대차와 기아의 목표 주가를 각각 40만 원, 기아는 18만 5천 원으로 기존보다 17.6%랑 이제 4.5%씩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차랑 기아가 이제 미국 시장 점유율이 11%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SUV나 전기차 판매 증가를 통해 점유율 반등 국면에 진입해서 계속해서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현대차나 기아에 대한 좋은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증권사들도 계속 상승 업사이드를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현대 기아에 대한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현대차 기아가 또 리튬을 직접 확보한다고 합니다. 칠레 업체와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현대차나 기아는 완성차 업체인데 리튬을 직접 확보하겠다고 합니다. 배터리 업체들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함인데요. 그래서 세계 2위 리튬 생산업체인 칠레의 SQM으로부터 주 원료인 수산화 리튬을 공급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배터리 핵심 원료를 확보하겠다라는 의도이고요. 그래서 현대차는 이제 배터리 원자재 공급망을 확보하고 배터리 제조사의 가격 인상 요구를 최소화하는 등 협상력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전기도 배터리를 직접 조달하는 배터리 내재화로 원가 절감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2025년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시범적으로 선보이고 2030년부터 대규모로 양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그 배터리 내재화 계획을 밝히고 지금 완전 자기들이 배터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죠. 근데 현대차도 테슬라랑 비슷하게 경영 전략을 펼치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도 직접 배터리를 만들 생각인 것 같습니다. 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되면 이제 배터리 업체들이 과연 계속해서
강력한 모습이 나올지는, 이렇게 경쟁업체, 강력한 업체들이 나온다면 또 우리 예상과는 다르게 성장이 더 약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에코프로 그룹, 빅3 동반 실적 부진, 에코프로비엠 적자 위기다.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적자 전환 전망입니다. 영업 손실이 이제 78억 정도 나오고요. 리튬 가격 하락에 속수무책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머티리얼도 1분기부터 적자가 시작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현재 전기차 업황도 안 좋고 배터리도 관련된 소재들, 리튬 가격 하락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업체들은 아직까지는 투자에 있어서 많이 유의해야 된다. 그리고 증권사에서도 어,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또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참고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블랙록이 나스닥 상장 나선 네이버 웹툰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네이버 웹툰의 투자자로 나섰다고 하는데요. 690억 규모의 공모주 매입 관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웹툰에 블랙록도 투자하고 뭐 또 상장 빔이 크게 쏘고 이러면은 또 네이버 웹툰 관련주들이 좀 오를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뭐 와이랩 정도 있겠네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불닭처럼 뜨거운 삼양식품 장중 70만 원 넘었다. 요즘 가장 시장에서 강력한 모습이죠. 삼비디아. 오늘 70만 원 터치했다고 합니다. 5거래일 연속 상승했고요. K푸드 인기에 힘입어 처음으로 70만 원 사상 최고가 터치했다고 합니다. 올해만 봤을 때 3배 가까이 상승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한류에 대해서 좀 안 믿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어 1870만 뭐 조회수가 나오고 또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을 선물 받으면은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약간 잘 안 믿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은 엄청나게 좋아하고 있다. 게다가 매출과 영업이익 넘버로도 찍히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 K푸드는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저출산으로 성장성이 없기 때문에 이 음식료 기업들이 해외 진출에 매우 진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새로운 시장이 열렸고 이 기업들이 진지하게 제대로 해외 진출을 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숨만 쉬어도 월급 없어지네. 한국 의식주 물가 OECD 평균의 1.6배다. 요즘 물가가 아주 높다고 합니다. 한국이. 우리나라 의식주 필수 생활 물가가 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 약 60%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최상위권이라고 하네요, 물가가. 그래서 물가 부담이 현재 많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미국 신생 전기차 업체 피스커 결국 파산 신청했다. 이 제2의 테슬라를 노리는 전기차 업체 피스커가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최근 이제 고금리 오래 지속되고 있었고 또 자금난에 시달려 왔기 때문에 이런 스타트업들은 현재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편적으로 러셀 2000만 봐도 엄청나게 내려갔죠, 중소형주들. 그래서 현재 시장은 대형주 위주의 장세이다. 대형주 위주로만 투자를 하고 버틸 수 있기 때문에 대형주들이 강력합니다. 중소형주들은 파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그래서 신생 전기차 업체 피스커 파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북한군 또 남측 침범, 대규모 지뢰 매설, 일부 폭발로 사상자 발생. 이제 북한이 계속해서 남쪽으로 침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만나기로 했죠. 그 만나는 걸 앞두고 계속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는데요.
DMZ에 계속 와서 작업하면서 어, 군사 분계선을 침범했다고 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 침범하는 게 전문가들 말로는 현재 지뢰를 대량으로 지금 매설 중이다. 그리고 지뢰 매설하다가 자기가 이제 지뢰 매설하다 폭발로 뭐 죽었다고 합니다. 숨지는 사고도 이번에 일어났다고 하는데 DMZ에 계속 대규모로 이제 지뢰 매설도 하고 약간 긴장감을 불어넣는 모습입니다. 이러면 이제 또 어, 좀 북한 관련된 또 방산주인가요? 방산주 약간 움직일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이제 한국가스공사 정부 동해가스전 전략회의 소식에 52주 신고가. 한국가스공사가 끝도 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는 21일 금요일이죠. 동해가스전 전략회의 소식에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펼쳤습니다. 해외 투자 유치 문제를 포함한 앞으로 사업 방향성 제시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금요일 앞두고 또 계속해서 모멘텀이 남아 있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을 보시면 현대기아 관련돼서 현대글로비스도 지분이 많기 때문에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뭐 가스 관련주들 뭐 상한가 친 것도 있고 시총 높은 거는 한국가스공사 한 4%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거의 그 반도체 관련주들이 가장 강력했습니다. 대표적으로 SK 하이닉스 또 5% 급등했고요.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엔비디아 관련주죠. 7%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오랜만에 8만 전자까지 못 갔지만 2% 상승했고요. 수출 관련 기업도 오늘도 강했습니다. 뭐 실리콘2 오늘 거의 5%대 상승 마감했고 그리고 삼양식품 70만 원 넘어서 71만 2천 원, 그래서 3.79%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뭐 치킨도 외국인들이 좋아한다고 하죠. 그래서 뭐 교촌 F&B도 5% 정도 상승, 김, 사조 시푸드도 5% 정도 상승 정도로 이제 수출과 가스와 반도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종목들이 순환매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방사는 어제 오르더니 오늘은 좀 내렸죠. 그래서 방사는 아직까지 수출, 수출의 음식과, 그 화장품보다는 약간 약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 증시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이제 어제 장 초반 흔들리는 모습 나왔으나 어제도 역시 AI 관련주들의 상승으로 역사적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근데 어제 엔비디아에 대한 소송 이슈가 있었는데요. 미국 연방 대법원은 엔비디아가 암호화폐에 대한 매출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단 소송을 심의하기로 하면서 엔비디아에 대한 압박을 거세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이크론과 TSMC 등의 AI 관련주들이 크게 오르면서 전체 지수를 이끌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테슬라도 5% 정도 상승 나왔는데 중국에서 FSD 시험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 8월 8일 발표할 FSD 기대감이 크게 살아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미국 증시는 강력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AI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올 지표들 잘 참고하면서 시장 잘 팔로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